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슈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 세대라고 들어보셨죠? 네. 얼마 전 고용브리핑 365 시간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몰고 온 충격파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 나쁜 3% 역성장할 거라는 암울한 전망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코로나 세대 청년들입니다. 네. 사람 뽑는 회사 없으니까 일자리 구하기 어렵고 가장 손쉽게 해고로 내몰리는 임시직, 계약직 이런 다수의 그런 그 일자리들이 바로 청년들이기 때문인데요. 네. 최근 청년들을 둘러싼 이슈가 많아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총 2개의 키워드를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청년 허리 휘는 학자금 대출은 내렸지만 이 말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청년 허리 휘는 학자금 대출은 내렸지만 하고 물음표가 붙었는데 내린 이유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이요. 이달 초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자금 대출 금리를 당장 2학기부터 낮췄습니다. 현재 연 2.0%에서 올 2학기부터 1.85%로 낮아진 건데요. 6개월 만에 다시 내린 겁니다. 네, 이번 금리 인하 혜택뿐만 아니라 이 학생들을 위한 여러 복잡한 절차도 함께 줄어들었다고요? 네, 정부는 이번 대출 금리 인하로 약 13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올해는 총 174억 원, 내년 이후 매년 218억 원씩 이자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기존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해외로 유학을 갈 경우 밟아야 하던 연대 보증 절차도 폐지를 해서 학생들의 불편을 줄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그래도 대학생들의 어깨의 짐을 좀 내려놨을 것 같은데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이신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면서 학교별로 지금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계속 있습니다. 하지만 네. 한 학기 수백만 원에 달하는 등록금 문제의 해법은 오리무중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생들에게 대학들이 등록금을 일부 돌려줄 수 있도록 추경 예산이 확보는 됐지만요. 추경안에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1,000억 원의 예산만 편성됐기 때문입니다. 전국 대학생이 약 19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1인당 지원금이 5만 2,600원에 그치는 셈입니다. 당초보다 많이 삭감된 예산에 대학들도 학생들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입니다. 네, 1,000억 원 하면 사실 금액은 굉장히 크게 느껴졌는데 1인당 받는 지원금이 사실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 이제 몇몇 대학들은 방법이나 액수까지 정한 학교들이 있는데 아직 다른 대학들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대학들이 돈이 없어서는 아닐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네, 유은혜 교육부 장관 역시 추경 발표 직후 아쉬움은 있지만 대학들이 적립금을 활용해 등록금 반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대학교육연구소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전국 153개 사립대학이 보유한 적립금 총액이요. 7조 7,220억 원 적립금이 네. 1,000억 원을 넘는 대학도 20곳이나 있었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교육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부 대학들이 지나치게 많은 적립금을 쌓아만 두는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이 때문에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청년들과 관련된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떤 이슈인가요? 네, 대학생과 취준생을 노리는 작업 대출 경보 이렇게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직장이 없는 청년들에게 조작된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 관련 금융사고가 보고됐다면서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은 청년들이 소득 증빙 서류를 위조하는 이른바 작업 대출업자의 대출금의 약 30%를 수수료로 지급을 하고 위조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을 해서 대출을 받은 경우를 모두 43건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셨던 그런 작업 대출 방법,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좀 대학생이랑 취준생한테 접근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요. 급전이 필요한 학생에게 접근을 해서 대출업자가 돈을 대신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수료는 직장이 없는 대학생이지만 기업에서 급여를 받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을 하고 네. 저축은행에 제출하는 대가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류를 제출받은 은행에서도 그 서류를 이렇게 검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게 안 걸러지는 건가요? 네, 일단 대출 금액이 좀 소액이었습니다. 주로 2천만 원 이하였고 모두 그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인데요. 서류 역시 온라인으로 제출을 하는데 위조 서류를 구분하기가 이제 어려웠던 거죠. 네. 재직 증명서를 바탕으로 실제 재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 전화를 하면 작업 대출자에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축은행도 학생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문제는 이 작업 대출 이용자들 대부분이 90년대생이라고 합니다. 대학생이나 취업 준비생이란 점인데요. 취업에도 이렇게 되면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네, 물론이죠. 이게 작업 대출은 사실 엄연한 범죄입니다. 네. 그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루어지는 사기 대출인데요. 대출 신청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후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재가 돼서 모든 금융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이 되고 취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또 실제 대출금을 전부 사용하지도 못하고 상당한 이자 부담에 다시 급전이 필요한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감원은 대출이 필요하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뉴스 또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등 공적 지원을 먼저 확인해 달라고 조언했습니다. 네, 사회 나가기 전에 잘못했다간 빚을 떠안게 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때문에 대학생이나 취준생들은 더욱더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사파서블 준비해봤습니다. 사파서블. 네. 처음 들어보는데요. 좀 약간 비속어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네. 매우 가능하다는 뜻의 신조어입니다.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기분, 상태를 표현하는 쌉에 영어 이제 파시블 가능한 이 말을 합친 말인데요. 네. 사실 쌉이라는 표현 자체가 더 낯선 분도 있을 겁니다. 원래 쌉은 부정적 의미로 사용됐지만 최근 완전, 매우 이런 뜻의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되는 신조어입니다. 예컨대 자신이 본 영화가 극적 반전을 이루는 내용이라면 인터넷과 SNS에서 그 영화 쌉소름 이렇게 표현하는 식인 겁니다.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의 임파서블과 반대되는 뜻을 갖고 있으면서도 발음상 비슷하고 젊은 세대의 입맛에 맞아 더 자주 쓰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우 가능함을 뜻하는 신조어죠. 이 사파서블까지 함께 오늘 배워봤고요. 청년들의 바람이 묻어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그날까지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